안녕하세요 여러분. 2008년 4회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입니다. 연산증폭회로의 입출력식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은, 그래서 입출력 관계식을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입력이 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비반전 단자로 vi 입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식에서 플러스 값이 나오겠네요. 비반전 증폭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 방법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볼까요? 자, OPMP의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자, 그래서 OPMP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없다. 그렇죠? 자,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반전 입력 단자와 비반전 입력 단자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압 강화 또한 없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요 점의 전압은 뭐다? 요 점의 전압은 VI와 동일하다. 그리고 OPMP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요 값은 0이다. 요 컨셉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지는 0볼트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R2 피드백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자, 요 점에서 KCL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요 점에서 KCL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그럼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I1뿐이 없죠. 흘러나가는 전류는 I2와 I-가 있는데, 자, I-가 0이니 I1과 I2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I1과 I2는 동일하다.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I1과 I2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자, I는 저항분의 R1분의 여기 R1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0볼트 빼기 VI 볼트죠. 자, 그 다음에 I2를 한번 구해볼까요? I2는 R2에 흐르는 전류죠. I는 R분의 V. 자, 전압은 VI 빼기 VO가 되겠죠. 그래서 I1과 I2를 놓고 풀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R1 분의 마이너스 VI는 자, R2 분의 VI 빼기 VO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양변에 R2를 한번 곱해 볼까요? 그리고 R2를 곱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1 분의 R2 VI는 자, VI 빼기 VO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VO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항을 좌변으로 이동을 하고 이 항을 우변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O는 자, VI 플러스 R1 분의 R2 VI가 되죠. 자, 그러면 공통인자인 VI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R1 분의 R2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 전압은. 자, 그래서 자, 반전 없이 출력 값이 입력 신호에 대해서 플러스 값으로 나왔죠.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VO는 1 플러스 R1분의 R2 곱하기 VI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전압증폭도로 표현을 하면 전압증폭도 AV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VI만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1 플러스 R1분의 R2죠. 자, 이게 바로 증폭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 회로의 바이어스 회로, 어떤 바이어스 회로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스 회로.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바이어스 회로. 바이어스 회로란 무엇인가? 자, 요것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바이어스 회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도대체 이 바이어스 회로가. 자,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자 2m 접지 2m 접지인 경우를 회로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NPN형 트랜지스터의 요 화살표 단자가 이제 2m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에 자, 소신호를 이렇게 이제 베이스 쪽에 집어넣어서 증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회로를 한번 그렸습니다. 자 컬렉터 저항 그리고 자 전원 전압 ECC를 걸어줄게요. 자 이런 회로를 제가 하나를 그렸고요. 자 그런데 요 값을 자 ECC라고 하고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신호를 요런 소신호를 한번 이제 공급을 한번 해볼게요. EI 교류 신호를 집어넣고 요때 흐르는 전류를 자 IB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때 흐르는 전류 출력 전류가 I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2m 접지 회로에서 자 이게 지금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제 전류를 증폭하는 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은 2m 접지인 경우에 2m에 대해서 요 2m 여기가 2m지 않습니까? 2m 컬렉터 베이스인데 2m에 대해서 베이스가 플러스로 되었을 때만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거죠. 여기가 PN 접합 다이오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기 위해서 2m가 지금 0V지 않습니까? 0V보다 플러스 전압이 베이스 쪽에 가해져야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베이스하고 2m 사이는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소신호를 전원 전압을 공급을 했을 때 베이스 전류는 자, 베이스 전류의 파형을 한번 그려 볼게요. 어떻게 흐르나요? 자, 2m 0V보다 베이스가 요 플러스일 때만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순방향 바이어스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서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플러스일 때, 플러스 반주기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m 접지인 경우에 그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 베타배만큼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베타배 자 HFE 베타배만큼 요 전류 증폭률만큼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 증폭률 자 전류 증폭률 자 이렇게 컬렉터 전류가 동시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컬렉터 전류를 자 파형으로 이제 또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나오냐? 자 베이스 전류가 자 입력 신호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베이스 전류가 흐르고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이 컬렉터 전류 IC는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에다가 베이스 IB 베이스 전류를 곱한 만큼의 증폭된 출력 전류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 증폭률은 2m 접지 회로에서 IB분의 IC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증폭된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그렇죠?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베타배만큼 증폭된 값을 제가 이 정도 크기로 지금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 컬렉터 전류도 증가하고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면 컬렉터 전류도 감소하죠. 이건 고정된 전류 증폭률 파라미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전은 되지 않죠. 네, 이렇게 지금 IB와 IC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자, 요때는 자 마이너스 반주기 때는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베이스 전류가 0이니까 컬렉터 전류도 0이겠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주기에 플러스 반주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음성 신호를 집어넣었을 때 정확하게 증폭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잘렸죠? 충실한 증폭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파 정류된 전류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게 문제죠. 증폭기로서의 충실한 증폭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회로를 다시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컨셉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요 소신호를 자, 이런 소신호를 이렇게 지금 가해주고 있는데 입력 신호로 이 I로 가해주고 있는데 요 마이너스 반주기마저도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주면 베이스 전류가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에서 다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뭘 해주면 돼요? 자, 요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 쪽으로 치우치게 직류 전원을 하나를 딱 달아주는 거죠. 여기다 직류 전원을 달아주는 거죠. 이걸 EBB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회로를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여기 직류 전원을 베이스 2m 간 직류 전원을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공급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서 이제는 IB 전류가 계속 흐르겠네요. 베이스 전류가. 그렇죠? 그러면 이때 IB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여기서 자, 이렇게 흐르는 거죠. IB 전류는. 자, 이렇게 흐르는 거야, IB 전류는. 그렇죠. 자, 올라갔죠. 요 기준점을 위로 이만큼 올린 거죠. 이만큼 올렸죠. 뭘로 올렸어요, 여러분? 요게 올린 게 뭐예요? 그렇죠. EBB만큼 플러스 쪽으로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IB 전류는 항상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자, 충실한 증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 전류는 반파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니 이 IC 전류는 베타 배만큼의 출력된 증폭된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비로소 완벽한 입력 전압의 입력 전류죠. 예, 요 IP에 비례한 얼마만큼 비례했어요? 베타배만큼 비례한 출력 전류를 얻은 거죠. 맞습니까? 자, 뭐 때문에? 단지 하나, 뭐 때문에? 요 EBB 직류 전원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이어스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바이어스라고 한다. 자, 정리하면 자, 직류에 의해 신호를 플러스 쪽에 기울게 하고 자, 메모해 드릴게요. 자, 입력 신호가 제일 작을 때도 뭐가 IB가 흐르도록 베이스 전류가 흐르도록 만든 거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바이어스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게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걸어 줌으로써 이제는 충실한 증폭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로를 보시면 이 어떤 회로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VCC에 의해서 VCC, RB, 베이스 저항,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 여기가 이제 VBE죠. VBE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입력 신호에 상관없이 요 직류전원 VCC에 의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베이스 VCC에서 RB를 통해서 베이스 전류, 그 다음에 VBE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 지금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요 RB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뭐예요? IB 곱하기 RB가 되는 거예요. IB, RB. 그러면 요 VCC 하고 RB, VB 요 페로프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식을 하나 쓸 수 있어요. 그 식이 뭐예요? 자, 자, 다시요. 식을 하나 쓸 수 있는데요. 이 회로에서 자, VCC는 IP, RP 더하기 VBE예요. VBE. 자,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VBE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에 관련된 식으로 이걸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VCC 빼기 IP RB가 되죠. IB RB가 되죠. IB RB. 즉 무슨 말이냐? 이 RB를 베이스 저항을 접속함에 따라서 마치 전지를 하나 단 것처럼 EBB 전지를 하나 단 것처럼 자, VCC 빼기 IP RP 이렇게 전지를 하나 단 것처럼 즉 베이스 이미터 간 VBE 전지값 EBB 값 전지를 단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신호 VI의 입력 신호와 상관없이 베이스 이미터 간이 전지를 하나 달아놨기 때문에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항상 베이스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입력 신호와 무관하게 뭐 때문에 EBB 직류 전원, 순방향 전원, 배터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베이스 전류가 항상 흐른다라는 얘기죠. 흐를 수 있다. 흐름.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거죠. 베이스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입력 신호에 중첩을 해서 요 EBB만큼의 직류 전원만큼의 그 위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입력 신호의 증감에 따라서 이제 베이스 전류가 조절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베타배만큼의 출력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단지 RB 저항을 하나를 달아서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을 발생시키는 바이어스 회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VBE는 컬렉터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VBE는 항상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즉 바이어스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뭐라고 한다? 고정 바이어스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 바이어스 회로다. 그러면 RB 값은 이제 이 RB 값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저항값을 베이스 저항값을 얼마를 할 거냐는 여기서 RB로 유도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ECC 빼기 자 ECC가 아니라 VCC죠. VCC 빼기 VBE 나누기 IP 이렇게 해서 RB 값을 여러분들은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 설계식의 하나인데요. 이 RB 값을 구하는 것이
자, VBE는 트랜지스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은 결정이 되죠. 보통 이제 뭐 0.6V, 0.7V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원전압 VCC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에 가해주는 전원전압 5V면 5V, 10V면 10V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IB 값 여러분들이 베이스 전류를 정해주면 RB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 바이어스 회로는 회로가 간단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안정도가 나빠요. 그리고 회로 손실이 적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언제 이 고정 바이어스 회로를 적용하냐? 전원 전압이 낮을 때,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베타 전류 증폭률이 적을 때, 그리고 회로가 간단할 때, 그리고 왜곡에 대해서 그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때 고정 바이어스 회로를 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자체 바이어스 회로라든지 전류 데모김 바이어스 회로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로는 자, RB 저항을 하나를 달아줌에 따라서 마치 베이스 이미터 간 배터리를 하나 단 거와 같은 출력 전류, 컬렉터 전류와 무관하게 항상 베이스 전류가 흐르도록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바이어스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바이어스 회로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온도 상승과 더불어 고유 저항치가 떨어지는 부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죠, 여러분.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실리콘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125옴 저항 3개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병렬로 125옴 저항을 3개를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120, 120, 125옴이죠. 자, 요 두 개를 먼저 구해서 요렇게 한번 다시 간략화 해볼까요, 여러분? 자, 합성 저항을 구할 때 병렬 합성 저항은 저항값이 동일하면 하나 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20에 하나 반이니까 60옴이 되겠죠. 60옴과 120옴을 합성 저항을 구해서 다시 이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두 놈 더한 것 분의 두 놈 곱한 거죠. 곱한 거죠. 120.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합성저항은 최종적으로 합성저항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80분의 60 곱하기 120이죠. 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푸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40이 되죠? 그래서 40옴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항에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2A의 전류가 흐르고 480칼로리의 열량이 발생되었다. 열량이 발생됐대요. H죠. 그때 전류가 흐른 시간을 구하래요. 시간을 구하래요. 그리고 전압 나왔죠? 전류 나왔죠? H 나왔죠? T 나왔죠? 이렇게 그 기호를 다 쓰시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떠올려 주세요. H, VIT. 자, 그러면 H 열량은 0.24 VIT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뭐 전압을 주지 않고 전류와 저항을 줬다 하면 오음의 법칙으로 V는 IR이니까 0.24 I제곱 R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변경을 해서 풀 수 있는 능력도 키워 주셔야 되겠죠. 자 I제곱 RT 이렇게 그렇죠. 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갔어? V 대신 IR을 넣었어. 오음의 법칙을. 자 그래서 요걸 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t를 구하라고 그랬죠? t. 흐르는 시간 t는 0.24 vi 분의 얼마? h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h가 480 칼로리를 0.24 곱하기 v 얼마? 100V, i 얼마? 2A.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10초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10mH 헬리의 자체 인덕턴스에 전류 I 20A를 흘렸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 W를 구하래요. W를 구하래요. 자, 요 자체 인덕턴스 값이죠. L 값이죠. 자, 또 떠올려 보세요. W는 2분의 1 Li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콘덴서는 어떻게 구해요? 자, W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그렇죠? 이걸 구하시면 돼요. 두 개를 외워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는 2분의 1 자체 인덕턴스 값 10mH 그 다음에 전류 20 암페어죠. 요것에 뭘? 제곱. Li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자, 곱하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얼마입니까? 이게 400이죠. 400. 4 곱하기 10의 2승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10의 1승 곱하기 10의 2승 하면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얘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2줄만 남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자, 무개환 시 개환을 하지 않았을 때 증폭기 전압 이득이 100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A 값으로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괴환율이 0.09래요. 괴환율 베타 써놓고, 부개환을 걸어줬을 때 이득은, 부개환을 걸어줬을 때, 피드백을 걸어줬을 때 이득을 AF로 표시를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부개환을 걸어주면 증폭도가 이득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감소한다고 했습니까? 감소한다고 했죠. 자, 유일한 단점이 그거예요. 부개환을 걸어줬을 때 증폭기는 이득이 감소한다. 이득이랑 전압 증폭도는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득이나 자, 정리. 자, 부개환을 걸어주면 부개환 증폭기는 뭐다? 맨날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가. 부개환 증폭기의 유일한 단점은 뭐다? 전압 증폭도. 자, 이득 같은 말이죠. 이득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래서 다음 중 뭐 틀린 것은 해서 뭘로 나와? 매일 전압 증폭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부개환일 때 그게 정답이야.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부개환을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었을 때 전압 증폭도는 혹은 전압 이득은 1 플러스 베타 A 분의 뭐다? 개안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의 증폭도를 1 플러스 베타 A로 나눈 만큼이다. 그러니까 감소가 되지. 이걸로 나눠주니까. 개안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가 이만큼의 증폭도인데 이득인데 1 플러스 베타 A로 나눠지니까 얘는 감소하잖아. 그러면 무개안시 전압 이득이 100이면 괴안을 걸어줬을 때 이득은 얼마야? 작아진 것이 답이지. 작아진 것이. 그렇죠.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100은 무조건 답이 아니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계산해 볼까요? 요 식에다가 1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괴환율이 0.09라고 했죠? 곱하기 무괴환일 때 증폭기의 전압 이득은 100이죠? 100이라고 했죠? 요것분에 자, 1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1 플러스 자, 0.09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9죠?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항상 문제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100. 얼마예요? 10이죠? 10입니다. 자, 보세요. 괴환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이득이 100이었었는데 저 부괴환을 걸어주니까 이득이 어떻게 줄어들었어? 10으로 뻥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 외에는 다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9번의 정답은 가번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사 문제 이외에 기능사 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자격시험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상위 자격증인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무선설비 산업기사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10번 볼까요?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그렇죠? 변환하고 부호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화국 등의 유선통신, 무선통신이 아닌 유선통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변조 방식.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이죠? 펄스 부호 변조 10번의 라번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자, 여러분들 전화기, 유선 전화기에서 아날로그 음성 신호, 여러분들 음성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이제 부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순서 첫 번째, 표본화를 해야 돼. 표본화. 표본화가 뭐야? 샘플링이에요, 여러분. 샘플링. 자, 이 무수히 많은 값을 다 보내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샘플링 한다. 아날로그 값을. 자, 변조 나중에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격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 1초다. 그럼 1초 간격으로. 자, 값을 취하는 거죠. 그게 샘플링이에요. 자, 샘플링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크기가 전압의 크기가 1.1V가 나왔어. 자, 얘는 예를 들어서 1.6V가 나왔어. 그 다음에 얘는 1.3V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사사오입을 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양자화 하는 거죠. 자, 양자화 해보세요. 그러면 1.1은 1V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링 값 1.6은 2V로, 세 번째 것은 1V로 이렇게 양자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호화를 하는 거예요. 부호화. 자, 그래서 1V는 삽입으로 예를 들어서 만든다. 보세요. 0, 0, 0, 1. 2V는 0, 0, 1, 0. 1V는 0, 0, 0, 1. 이렇게 부호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부호화 과정이라고 했었죠? 부호화를 해서 이제 자, 송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펄스 부호 변조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무리가 없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RLC 직렬 회로에서 단자 전압이 전류와 동상이 되기 위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위상이 같아지려면 뭐만 있어야 돼? 저항값만 있어야 돼. 저항값만. 자,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저항은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에요. 그런데 L만의 회로 있잖아요.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니까 90도죠, 여러분. 파이가 180도니까 90도 어떻다? 느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만의 회로에서는 콘덴서만의 회로에서는 요거와 반대예요. 어떻다?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RLC 회로에서 단자 전압이 전류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하면 콘덴서와 자 이런 그 코일이 가지는 저항 성분 XL 유도성 리액턴스 값과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같을 때예요. 요 같을 때가 뭐냐 하면 요 같을 때가 그 저항값이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임피던스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XL 값과 XC 값이 같으면 어떻게 돼? 이 항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임피던스는 뭐만 남아요? R만 남죠. R 제곱 루트 C우니까 R만 남죠. 이때 임피던스 값이 이때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된다. 그렇죠?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류는 최대가 된다. 그렇죠? 이때를 뭐라고 한다? 공진이라고 해요.
공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공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XL과 이 문제는 XC를 같다고 놓고 풀면 되고 이제 공진 주파수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공진 주파수 RLC 직렬 회로에서 자, 이걸 갖다 놓고 풀면 돼. 그런데 XL을 뭐라고 했어?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 외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자, 요 오메가 C를 왼쪽으로 넘긴 거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되고 LC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1이죠. 요때가 바로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전류와 전압이.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겠네, 이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 요것을 더 확장을 해보자. 요것을 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L은 2파이 FC분의 1이죠. 그래서 주파수를 구해봐. 그럼 주파수는 1로 오고 2파이 L은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F제곱은 2파이 제곱 LC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 주파수를 구해봐. 이때 주파수 공진 주파수라고 했죠. 그래서 F0는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파이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나오고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게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자, 되셨죠?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내가 이걸 지금 판사한 것을 일부러 지우지 않고 여기다 다시 또 풀 거예요. 12번 문제를 여러분들. 자, 연산 증폭기 회로에서 증폭도는 얼마인가? 얼1은 1kg, 얼2는 100kg이래요. 자, 이것은 지금 입력 신호 VI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반전으로 들어가죠. 반전 입력 단자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반전 증폭기죠. 그러면 그 결과값은 V0 증폭도를 물어봤죠. 증폭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불행하게도 다 마이너스 값이네. 그렇죠? 만약에 플러스 값이 있으면 그건 제외해 놓고 여러분들이 정 모른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쉽습니다. 이것도. 자, OP앰프 내부의 임피던스는 뭐다? 제가 OP앰프 강좌 해놓은 거 꼭 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은. 요거는 무한대다. 그렇죠?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리고 요 점은 자, 요거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요 0볼트와 같죠? 동일 가상 접지 이론이라고 했죠. 마치 여기가 접지되어 있는 거랑 같다. 그래서 요 점은 몇 볼트? 0볼트다. 0볼트. 그렇죠? 그래서 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놨을 때 I1과 I2를 같다고 놓고 풀면 돼. I1과 I2를 같다고 놓고. 그럼 I1을 구해봐. I1은 뭐야? VI 빼기 0볼트죠. R1으로 나누면 되죠. I1은 R분의 V니까 R1분의 VI. 오케이? 자, 그 다음 I2는 0볼트 빼기 VO 출력 전압을 뭘로? R2로 나눈 게 I2죠. 요 노계를 같다로 풀면 돼. 그래서 R1분의 VI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뭘 구하라고 했어요? 증폭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압 증폭도니까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AV 전압 증폭도는 VI분의 VO니까 자 VI를 이쪽으로 넘기고 R2를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를 가져오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 R1분의 R2죠. 자, 그래서 반전 증폭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R1분의 R2고 아까 계산했던 비반전 증폭기는 1 플러스 R1분의 R2가 전압 증폭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R1이 얼마? 1kg. R2가 얼마? 100kg니까 얼마? 1분의 10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00. 자,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차동 증폭기의 동상신호 제거비. 자, CMRR 나왔네. 그쵸? 그래서, 자, 동상신호 제거비 CMRR은, 자, 여러분들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OP앰프는 뭐가? 전, 대, 입, C가 뭐라고 했어요? 무한대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자, 전압이득, 대역폭, 입력 임피던스, CMRR, 동상신호 제곱이 다 무한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CMRR을 구하는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20 로그 뭐예요? AC분의 AT. 그렇죠?
이렇게. 자, 차동이득, 동상이득. 자, 뭐라고? 요 AC가 뭐라고? 동상이득. 자, 요 AD는 차동이득. 자, 요걸 딱 써놓고 문제 풀면 돼. 자, 그래서 동상신호 제곱비는 클수록 좋다. 오케이, 맞네요. 그렇죠?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네.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동상 이득이 커지면 동상 제곱비도 커진다. 동상신호 제곱비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상 이득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지. 그렇죠? 그다음에 차동 이득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잡음 출력의 크기는 증폭기의 잡음 출력의 크기는 동상 신호 제거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14번 부계한 증폭기 또 나왔네. 부계한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뭐 써? 부계한 증폭기 나오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나와. 똑같은 회 시험에 두 번씩이나 나와. 부계한 증폭기의 전압 이득은 뭐라고? 공식이 1 플러스 베타 A분의 A다. 그렇죠? 네. 자, 부계한 증폭기의 유일한 단점 뭐다? 이득이나 증폭도는 같은 말이니까 전압 이득, 전압 증폭도 가 얼마만큼 1 플러스 계한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보다 1 플러스 베타 AB만큼 감소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아져. 볼까요?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압이득, 전압증폭도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증가한다고 했어요. 이게 답이지. 뭐. 14번의 정답은 가번. 잡음 적어집니다. 잡음이 적어져요. 잡음이 얼마만큼 적어지냐? 1 플러스 베타 A배만큼 작아져요. 그 다음에 찌그러짐, 왜곡률도 개선이 됩니다. 얼마만큼? 부계한을 걸지 않았을 때보다 1 플러스 베타 AB만큼 왜곡률도 개선이 돼.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도 좋아져. 자, 그래서 걸기 전보다 1 플러스 베타 AB만큼 대역폭이 증가해. 대역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파수 특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다음 그림은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네, 직접 주소 지정 방식, 다이렉트 모드라고 하죠. 명령의 주소부가 사용할 자료의 번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자료의 번지를 직접 사용할 번지를 직접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명령의 오퍼랜드 부에 표현된 주소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기억 장소에 직접 이렇게 사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이요. 자, 플립플롭으로 구성된 레지스터는 어느 역할을 하는가? 플립플롭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비트 기억 소자, 메모리 소자라고 했었죠. 기억 소자다. 자, 플립플롭.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기억 장치, 메모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을 하드웨어 구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경우 가장 옳은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주변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DASD, Direct Access Storage 디바이스로 대표적인 것은 자기 디스크를 말하는 거죠. 자, 직접 접근이 가능한 저장 장치가 바로 자기 디스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새로 최신 사양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하드디스크에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뭐 파손을 해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걸 떼서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분해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분해해보면 그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런 원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플래터라고 해요. 플래터. 그래서 하드디스크 보면 이렇게 플래터가 있고 자, 이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가 이 중앙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헤드가 있어요.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헤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있죠. 자, 헤드를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그래서 자, 하드디스크의 저장 원리는 바로 이제 자, 그 N극, S극 자기 있죠? 자기를 이용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자석의 원리 N극과 S극. 그래서 자, 요 N극은 디지털 논리값 1로, S극은 디지털 논리값 0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이 헤드가 이 플래터에 알루미늄 원판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원판 이걸 이제 고속으로 뭐 5400rpm, 7200rpm으로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저장 속도를 읽는 속도를 저장 쓰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요 스핀들 모터를 빠르게 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벼운 재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원팔에 산화철을 입힌 거예요. 도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화될 수 있도록 N극 S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드디스크를 자기 디스크, 자기 저장 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이름 뭐다? 원판, 알루미늄 원판. 이게 플래터다. 플래터라고 하고, 자, 요 모터를 뭐라고 한다? 스핀들 모터, 스핀들 모터. 그래서 뭐 5400, 뭐 RPM, 뭐 7200 RPM 뭐 이렇게. 자, RPM은 이제 분당 회전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얘가 뭐다? 자, 이제 자화시킬 수 있는 헤드다. 헤드. HAD 헤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그 제가 보고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요 자기 저장 매체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NSNN 뭐 SSN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하드디스크에. 자, 그래서 N은 뭐라고 그랬어? 0이야 1이야 1. S는 0. 얘는 1. 얘는 1. 얘는 0. 얘는 0. 이런 원리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헤드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 얘를 회전시키면 되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켜서 읽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요 헤드는 반경이 이동 반경이 이렇게 되지만 이 스핀들 모터를 회전을 시켜서 이 모든 이 플래터의 섹터에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래터 하나에 헤드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 저장 공간을 늘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아니면 원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윗면도 쓸 수 있고 아랫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것이죠. 이게 하드디스크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 디스크입니다. 22번 어셈블리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호환성이 없으므로 전문가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어셈블리어 컴퓨터 동작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기계어보다 사용이 그나마 편리하다. 기계어는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셈블리 언어를 그 이제 기계어로 변경해 주는 게 뭐다? 어셈블러다. 자, 우리 고급 언어를 그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로 바꿔주죠. 그것처럼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또 있다. 그래서 기계어에 비해 프로그램 작성이나 수정이 어렵다. 기계어에 비해서 프로그램 작성이나 수정이 그나마 쉽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중 가장 적은 비트로 표현 가능한 데이터는 논리 데이터죠.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렇죠? 참, 거짓.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24번 다음 단항 연상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무브 명령이라든지 시프트 그렇죠? 로테이트는 단항 연상자죠. 근데 엔드 연산자는 단항이 아니죠. 예, 두 개의 항을 더 뭐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놀리고 자, C 언어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 가장 제일 높은 것은 괄호 안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 1KB는 몇 바이트인가? 컴퓨터니까 10으로 1000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2의 키로니까 2의 10승 그렇죠? 갈, 매, 기, 때 그렇죠? 십진수는 인간이 사용하는 십진수로 나타내면
10의 3승,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킬로 10의 3승, 메가 10의 6승, 기가 10의 9승, 테라 10의 12승. 자,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이진수로 인식을 하면 2의 10승, 2의 20승, 2의 40, 30승, 2의 40승. 그렇죠? 2의 10승은 얼마? 1024. 2의 20승은 1024 곱하기 1024 하니까 1048 어쩌고저쩌고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24 바이트가 되겠네요. 1kb는 연산 결과가 다른 각각의 상태, 즉 자리 올림, 캐리, 부호, 오버플로 여부 등을 일시 기억하는 것은 상태 값이죠. 이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해요. 상태 레지스터. SREG. 자, 상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AVR 마이컴 우리 이제 그 제어할 때 sErg 레지스터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sErg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약자. 이게 상태 레지스터예요. 지가 알아서 막 자리 올림이 발생이 되면 지가 알아서 0 됐다 1 됐다 합니다. 부호 발생되면 하고 오버프로 발생되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 뭐 하나 쓸 게 있어요, 여러분들. sErg에 0x80 넣어서 뭐 하나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8번 회로도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의 최종 과정으로 회로도의 연결 정보 및 기호에 정의된 정보를 추출하는 파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네트 리스트 파일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네트의 파트의 네트 연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트 리스트 파일, 그 다음에 파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 that 파일,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예, 풋프린트 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풋프린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칩이라고 하는 that 파일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네트리스트 파일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9번 전자응용기기에서 여러 종류의 단위 기능을 가지는 요소들을 조합 구성하여 전체적인 동작이나 기능을 개통도로 그린 도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많이 보셨죠? 예, 자, 블럭도입니다. 블럭도. 자, 제도의 척도 중 실물 크기보다 작게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실물 크기보다 작게 그리는 거. 실물 크기보다 작게 그리면 뭐라고 했어요? 축척이라고 했었죠? 축척. 이제 다 아시겠죠? 국가별 규격 명칭 중 국제 표준화 기구의 규격을 나타내는 거 ISO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인쇄회로 기판, 즉 PCB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부품의 배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부품의 높이와 배열 중요합니다. 부품 부착 간격 중요합니다. 부품의 가격은 PCB 설계에서 고려 대상은 아니지요. 다음 사항에서 이제 뭐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 심볼 중 UJT 단일 접합 트랜지스터를 UJT라고 해요. 그래서 UJT 심볼은 요거예요, 여러분. 자, 요것은 뭐예요? 모스펫이죠? MOSFET. 자, 요것은 트랜지스터. 요것은 SCR 실리콘 제어 정유기,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자, 38번부터 좀 볼까요? 38번. 다음 콘덴서 중 극성에 유의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유극성 콘덴서. 자, 탄탈 전해 콘덴서. 이게 극성이 있는 콘덴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가 플러스죠. 혹은 뭐 이렇게 전해 콘덴서니까 자, 유전체를 이렇게 평판 안에 유전체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극성이 있는 거예요. 자, CAD 시스템에서 1밀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맞는 빅판의 요 핀과 핀 사이, 요 동방과 동방 사이 간격이 얼마라고 했어? 자, 100mm라고 했었죠. 100mm 쓰시고 100mm는 미리로 하면 2.54 밀리미터, 인치로 하면 0.1 인치. 요거만 알고 있으라고 했지. 그렇죠? 어차피 PCB 설계할 때는 여러분들 밀리미터, 밀 변환기를 자, 그냥 여러분들 뭐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다 저장해 놓고 항상 PCB 설계할 때
요거 실행해 놓고 변환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풋프린트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시험을 위해서 요걸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1밀을 물어봤잖아. 1밀. 자, 이게 1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밀. 100으로 나눠주면 되지. 뭐 100분의 1. 그렇죠? 100밀을 100으로 나눠주면 1밀이 되잖아. 그렇죠? 1밀은. 자, 요것도 100으로 나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100으로 나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0.1인치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예, 얼마야? 요게 0.1은 10분의 1이니까 또 나누면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1000분의 1인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인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아이고 자 요거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100분의 1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1000분의 1인치예요. 그렇죠? 39번에는 1000분의 1인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능동 부품에 속하는 것은 자, 항상 뭐를 수동 부품은 뭐냐? 수동 부품은 대표적인 수동 부품은 저항, 코일, 콘덴서다. 그래서 능동 부품에 속하는 것은 이제 이게 아닌 것을 찾으면 되지 뭐. 그렇죠? 자, 코일, 콘덴서, 저항이죠. PCB 도면을 그래픽 출력 장치로 인쇄할 경우 프린트 기판의 부품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은 실크 스크린 탑이죠. 탑 실크 스크린입니다. 자, 부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어떻게 그래요? 예를 들면 딥 타입의 IC 같은 경우에는 뭐 실크 정보가 이렇게 PCB 위에 이런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에 U 뭐 이렇게 원 이나 아니면 여기다 뭘 써놨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74, 뭐 00이다 뭐 이렇게 쓰든지 이런 게 부품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것을 실크 스크린 탑이죠. 자, 다음 중 작업된 PCB 파일이 저장되는 곳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44번. 다음 중 CAD 시스템에서 그래픽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래픽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에 항상 자 끝까지 문제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플로터는 출력 장치죠, 여러분. 플로터는 출력 장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입력 장치고. 자 45번 전기 회로망에서 전압을 분배하거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소자는 뭡니까, 여러분? 자, 저항이죠. 저항이죠. 네. 자, 콘덴서 아니고 저항이죠.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에 ESC1815Y라고 씌어져 있을 때 C가 의미하는 것은 트랜지스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요. 자, ES는 접합면의 개수가 두 개다, 세미컨덕터다, 반도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트랜지스터의 실물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공간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혹은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혹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3단자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이걸 써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ES는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A, B는 뭐라고 했어? PNP 타입 트랜지스터. CD는 PNP가 아니라 NPN 트랜지스터 타입. 자, A는 뭐야? 고주파용. B는 뭐야? 저주파용. C는 뭐야? 고주파용. D는 뭐야? 저주파용.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C니까 NPN 고주파용이 되겠네요. 전자회로 작성 시 유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다른 건 다 맞는데 대각선과 곡선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면의 기호와 적선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같게 하시고요. 회로도 스키매틱 할 때 선의 교차가 적고 부품이 도면 전체에 골고루 안배되도록 해야 되죠. 신호의 흐름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탑에서 바텀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죠. 반대로 되어 있죠. 다음 자, 전자 소자 중 2단자 반도체 소자는 다이오드가 2단자죠. 스위칭 소자 다이오드가 트라이액, 실리콘 제어 정유기, SCR, FET는 3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50번. 부품의 배치가 완료된 이후에 핀 간의 배선 작업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라우팅 작업이라고 하죠. 핀과 핀의 요 저항과 뭐 예를 들어서 요 LED가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요 작업을 배선하는 작업을 이것을 라우팅이라고 해요. 자, 전자통신용 기기의 부품 배치도를 그릴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자, IC의 경우 1번 핀 위치를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꾸로 꽂음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정상 동작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부품 상호 간의 신호가 유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품의 종류, 기호, 용량, 외형도, 핀의 위치, 극성 등을 꼭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PCB의 점퍼선은 절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점퍼선 표시해야 되죠. PCB 기판이란 말은 이거 틀린 말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PCB가 뭐예요? Printed Circuit Board 해서 인쇄회로 기판인데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회로 기판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PCB 기판이라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PCB인데 인쇄회로 기판인데 이 기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표현도 이거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52번 다음 그림은 세라믹 콘덴서이다. 용량값은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101 유효 숫자가 1, 0이죠. 그렇죠? 유효 숫자고 이것은 승수죠. 승수. 자 102 써볼까요? 103 써볼까요? 104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어떻게 쓰라고요? 4322를 여기 가로치고 4, 3 거꾸로 2 1 이렇게 쓰라고 했죠. 요 가로 안에 이 숫자는 유효 숫자, 요 첫 번째 유효 숫자가 나오는 몇 번째 나오는지를 제가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읽어? 101이다. 그러면 0. 요 1이 몇 번째 나와? 네 번째 나온다고. 하나, 둘, 셋, 넷.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쓰라고. 자, 요거 해봐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죠? 0. 하나, 둘, 셋. 마이크로 페럿. 자, 요것은 0. 두 번째 하나, 둘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104는 0.1, 0.1 마이크로 페럿.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오차를 나타내는 J, K, L, M, N.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30%. 자, 여기 오차는 문제 없네요. 여기에서는 이번 문제에서는 101이니까 뭐예요? 0.0001 0.0001 마이크로페라. CAD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쉽다고 한 사람들 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못 봤어요. 시험 끝나고 나와서 쉬웠니 어려웠니? 쉬웠어요. 대부분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끝까지 안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3번. 자, CAD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을 나타내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도면 작성을 자동화할 수 있고 작업 시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 관리할 수 있죠. 복잡한 명령과 실행 이거 관련이 없어요, CAD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 왔네요. 다음은 다층 인쇄회로 공정 중 한 단계다. 무엇을 설명한 거냐? 적층 레이업 작업을 위해 1차로 내층 회로가 형성된 얇은 내층 원판을 층간 접착제로 하나로 맞붙이는 작업을 뭐라고 할까요? 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붙이기 접착제 하면 뭐예요? 예? 여러분들 본딩이죠? 예. 자, 55번은 본딩입니다. 다음 다이오드 중 정전압 용도로 쓰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제너 다이오드.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바로 제너 다이오드의 그 다이오드의 어디 구간? 역방향 특성 구간. 그렇죠?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되죠. 전류는 항복 현상에 의해서 제너 다이오드. 프린트 기판 설계 시 배선으로 인한 인덕턴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전원선은 굵고 짧게 배선해야 된다고 했죠? 자, 레이아웃에서
줌인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자 뭡니까? 확대하는 거죠. 확대. 줌인 확대. 축소는 줌아웃. 그렇죠? 그 다음에 도면으로부터 위치 좌표를 읽어드리는데 사용되는 입력 장치. 뭐 디지타이저 뭐 매일 나오는 거죠, 여러분. 디지타이저. 캐드 툴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PCB 설계하고자 할 때 힘, 잡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신중한 패턴 설계가 요구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했어요? 접지 라인입니다. 6번에 접지 라인. 자, 이렇게 해서 2008년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